안녕하세요, 모야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. 이런 물건 쳐다보지도 말고 하지도 말자입니다. 오늘 내용 궁금하시면 영상까지 봐주시고요.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많이 날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사건을 제가 화면에 띄워드려서 보여드릴 건데요. 하자 있는 물건이 돈이 된다 라는 영상을 제가 찍었는데 이것도 하자 있는 물건입니다. 즉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요, 보증금이 미상입니다. 그리고 전입일자는 있는데 확정일자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. 그러면 문제가 있죠. 근데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유찰이 되니까 이거를 도전을 한 거죠. 도전을 했는데 도전할 때 분명히 알아보고 했을 겁니다. 누가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알아보고 했을 텐데 보증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고 들어간 거죠. 근데 아마 여기 모사건이라고 해서 밑에 나온 게 보면은 지금 연락은 좀 안 돼요. 근데 누가 블로그에 올린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찾아봤었는데 거기 보면은 강제 경매로 심정권이라는 사람, 임차인이 강제 경매를 넣었어요. 근데 그게 채권 최고액이 3,760만 원 이렇게 찍혀 있어요. 저도 이걸 보고 그만 이 사람이 월세로 보증금 요 돈에 월세로 해서 들어간 거 아닌가? 이 생각을 좀 했어요. 아마 입찰을 1차로 한 사람도 아마 요 정도로 생각하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보증금 월세로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? 국토부 들어가면 그 정도 나오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, 그래서 아마 실제로 했더니 그게 아니라 전세금이 있는 걸로, 계약서가 있는 걸로 확인돼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미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. 근데 국토부에 들어가면 실거래 전세가 3억 4천으로 나와요. 제가 그 영상도 여기 캡처한 걸 보여드릴게요. 3억 4천에 그 19층 이렇게 나오는데 요 집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확히는 몰라요. 왜냐면 국토부에서는 동은 안 나오고 호수층만 나오니까 이 동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실제 보증금이 최소한 그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해도, 그러면 3억 4천이 보증금 무료일 돈이라고 예상하고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낙찰가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? 한 이 정도 집에, 이 정도 뷰의 집이면 이게 되게 좋거든요. 향이나 뷰가 되게 좋은 집이에요. 한강이 바로 보이니까 이 정도 집이라고 했을 때 한 4억 7천 정도 받을 것 같아요. 그렇다 그러면 그 실거래니까 우리 경매를 싸게 사야 되잖아요. 그러면 실거래니까 그 금액이라고 했을 때도 3억 4천을 빼보세요. 1억 3천이라는 차익이 생깁니다. 그러면은 우리 입찰을 얼마 해야 될까요? 최소한 1억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한 1억이라고 1억 정도, 1억 전후의 입찰가를 정했을 때도 아마 불안할 수도 있어요. 저번에 1억 5,700만 원에 낙찰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. 6월 10일 날 받았는데 이 사람도 3억 4천의 전세보증금이 맞다고 가정을 하면 얼마인가요? 요번에 낙찰받은 사람도 1억 5,766만 6천 원에 낙찰받았는데 거기에 3억 4천을 더하면 4억 9,766만 6천 원이에요. 4억 9천, 5억 가까이죠. 현재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대략 한 4억 7천 정도 이 로얄층이니까 나온다고 보면 2,700만 원 정도가 손해인 거예요. 그 일반 매매로 했을 때도. 제가 예상한 건데 미납입니다. 이것만 봐서도. 그러면 이 아파트는 만약에 3억 4천이 실거래로 전세로 이 사람이 위장이든 뭐든 간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얼마의 낙찰을 받아야 되나요? 경매로는 1억 정도의 낙찰이 돼야지만 이 집은 그래도 한 돈 1,000만 원 남는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. 근데 그것도 가정입니다. 이 사람이 강제금매도 넣고 막 이런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넣었기 때문에 그럴 일은 거의 없거든요.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는 아마 고수가 이 집을 통째로 먹을 요량으로 아마 그런 것 같아요. 그것도 뭐 제가 심증이지 확실한 건 아닙니다. 근데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 처음에 그렇게 판단이 됐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들어갈 생각은 없는데 좀 궁금하더라고요. 왜냐면 공부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한번 관심을 두고 계속 보고 있는 건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 요 3번의 미납으로 지금 미납 보증금만 한 거의 1억 가까이가 미납이 법원에 예치가 되어 있어요. 미납 보증금만.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. 이런 물건은 뭐 인터넷 검색하니까 뭐 어떤 경매 뭐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 물건을 갖다가 뭐 싸다, 의뢰해라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.
내가 할 거면 내가 좀 확인해보고 컨설팅을 의뢰하세요. 내가 좀 확인해보고 최소한 국토부의 실거래가는 좀 확인하셔야죠. 전세, 월세, 실거래가는 확인하셔야 되고 그 물건이 전세라고 가정하고 금액을 정하셔야죠. 그리고 되나 안 되나 하셔야죠. 생각해보세요. 이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그 법원에 컨설팅 그 요율표가 있더라고요. 보니까 최소 50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받습니다. 낙찰되든 폐차라든 50만원을 받습니다. 그럼 50만원 난 나가죠. 일단 대리 입찰에서 50만원 나가죠. 50만원 날라갑니다. 일단은. 그리고 낙찰이 돼도 이런 미납이 있으면, 미납할 상황이 있으면 나는 무조건 손해보는 거잖아요. 보증금을. 맞잖아요?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컨설팅 보수가 감정가의 1% 낙찰됐을 때, 그리고 감정가의 1% 또는 낙찰가 1.5% 그리고 미니멈이 200만원입니다. 200만원은 무조건 줘야 돼요. 그러면 내가 처음 50만원 주죠? 200만원 주죠? 250만원 정해진 거예요. 확정이에요. 확정이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죠. 근데 미납이잖아요. 이거는 제가 보여드린 거는 미납이잖아요. 왜 미납이냐면 전세보증금이 최소 3억 4천원 넘어갈 거라는 게 예상이 되잖아요. 당연히 미납이죠. 그러니까 이렇게 컨설팅을 하더라고요. 황당합니다. 제가 보니까. 아니 인터넷 뒤져보니까 뭐 이거 주소 이거 사건번호 치니까 쭉 나오더라고요. 뭐 이거 나 뭐 얼마 입찰에 최소가 이거니까 뭐 의뢰해라 뭐 해라. 위험 요소는 하나도 안 쓰고 다 그냥 하라고만 나와요. 그러니까 이런 거 속으셔서 괜히 내 소중한 돈 날리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 처음에 이거 입찰 보증금이 처음 미납한 사람도 또 얼마예요? 2,100만원이에요. 2,100만원. 두 번째 사람은 그 두 배니까 4천만원 넘죠? 그 사람, 나머지 사람 또 넘죠? 지금 세 번의 미납으로 9,700만원인가 미납, 그 예치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. 그 입찰 보증금이. 얼마나 아깝습니까? 이게 엄청난 돈이죠. 거의 연봉 가까운 돈인데, 한 번 폐차에 처음 2,100만원이 거의 연봉인데. 맞잖아요. 1년 버는 돈인데 거의. 이런 돈이 얼마나 아까운 돈이 이게 한마디로 욕심을 너무 부린 거죠. 욕심을 부르다 보니까 볼 걸 못 본 거예요. 봐야 될 걸 못 본 거죠.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, 시청자분들은 이런 물건에 속지 마시고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고 우리는 좀 이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경매를 하고 하잖아요. 재테크를 하고 제발 이런 거에 속으셔가지고 피 같은 돈 날리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. 제가 볼 때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. 저도 40대 지금 중반이고 올해 46이거든요. 굉장히 신중합니다. 이렇게 투자할 때는 신중하게 하거든요. 그 이유는 번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.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. 지금 제 시점에서는. 그러니까 제 채널에는 좀 이렇게 연령층이 다양하게 보시지만 주로 아마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 이 정도 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.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들이 많이 보실 건데 아마 마음이 비슷할 겁니다. 저도 지금 영상을 찍는 이 시간이 편의점 야간 배송을 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찍고 있는 거거든요. 그 야간 배송할 때 한 달에 버는 돈이 한 180만원 정도? 이 정도 법니다. 한 6시간 일하고요. 주 6일을 일하면서. 그 정도 돈을 법니다. 그리고 지금 개인 사무실 와서 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거 하나 잘못 들어가서 잘못 날리면 돈 1,000만원, 돈 2,000만원 훅훅 날아가 버리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. 그 피 같은 돈 버는 건데. 그리고 우리같이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가정이고 저같이 어린 아이들, 저는 미취학 아동이 3명이나 있어요. 6세 이하 자녀가 3명이나 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재테크를 하는 거예요. 돈을 버는데 이런 거 하나 잘못 걸려가지고 돈 확 날아가면 제가 속된 말로 10년 동안 손가락 빨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. 맞아요. 그 돈 벌기도 어렵고 그 돈을 어떻게 모으기가 그렇게 어려운 돈인데 그 돈 이렇게 한 방에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. 얼마나 억울하겠어요. 그건 내 실수예요. 누구 탓할 일도 아니니까 이런 물건들이 있다고 누가 소개하고 막 전봇대가 막 이렇게 붙어 있어요. 막 이렇게 컨설팅 한다고 이렇게 막 사건번호에서 한번 들어가서 자세히 보셔야 돼요. 보시면 보일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시면 보여요. 이렇게 욕심을 버리고 이게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그 사이트들 많잖아요. 그 시세 나오는 거 들어가 보시고 전월세 시세 보시고 근데 국토부 들어가서 그 당시 이거 나왔을 때 임차인 당시 시세 보시고 그러면 대충 나옵니다.
아, 이 정도구나. 아, 그러면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입찰해야 되네. 하고 금액을 정하고 나서 조사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. 가서 실제 이 사람이 맞는지 부동산을 물어보고. 알려주지는 않을 거예요. 저도 해봤지만 안 알려줘요. 알려주겠어요, 그거? 소장님들이 직접 돈 버는데. 그러면 예상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. 그 금액이 아니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. 컨설팅 해드려도 그런 걸 확인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. 컨설팅 하지 마시고 직접 하세요. 법원에 직접 하세요. 그거 어렵지도 않아요. 하루 연차 내고 하루 휴가 내면 됩니다. 그게 훨씬 낫습니다. 그렇게 하시는 게 낫습니다. 저와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, 제가 46이거든요. 저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부자가 되기 좀 힘들잖아요. 그래도 한번 힘내고 으쌰으쌰 한번 해서 한번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, 확실한 정보로 시청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